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자기 투자입니다. 손님을 소중히 대하고 돈을 소중히 다루세요. 저는 평소에 직원들로부터 돈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살다 보면 저놈한테는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 싶은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에게 그 사람을 포용할 만큼의 그릇이 없는 것뿐이죠. 저에게는 저의 그릇, 다시 말해 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한테서는 빵 한 개도 받기 싫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이런 소신을 지키기가 매우 힘듭니다. 돈이 없으면 자신의 그릇을 넘어서는 사람한테도 머리를 숙이고 비위를 맞춰야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만약 그러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럼 돈을 모아야겠죠? 하지만 저는 젊은이들에게 돈을 모으는 것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도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하고 있다면 저축액을 5만 원 정도로 줄여서 남은 5만 원은 자신에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투자는 곧 출세를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영어를 사용할 일도 없는데 영어 학원에 다니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또한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말이 자신을 위해 투자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돈을 버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저 고객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고객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객이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있어 고객은 제가 만든 상품을 사주는 사람들이고요. 직장인에게 있어 고객은 회사의 사장이겠죠. 자신에게 봉급을 주는 사람이 사장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자기 투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제가 매일같이 아가씨들이 춤을 추는 클럽에 가는 것을 제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춤을 배워 온다고 해도 저희 고객들이 기뻐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앞서 말했듯 평소에 영어를 사용할 일이 없는데도 영어 학원에 다니는 것은 자신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요. 이러한 행위는 제가 클럽에 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 투자라 함은 곧 당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투자하는 걸 뜻합니다. 상인에게 있어서 고객은 상품을 사주는 사람이니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투자를 자신에게 하면 됩니다. 또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봉급이라는 형태로 돈을 주는 사장이 곧 고객이니까 사장이 기뻐할 만한 일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기뻐할 만한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회사의 실적을 올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어느새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최소 40년은 내다볼 수 있어야 부자가 됩니다. 요즘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젊은이들로부터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여기서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실은 이제까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하지 않았던 얘기죠. 여하튼 이상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마세요. 그냥 한쪽 귀로 흘려도 상관없습니다. 복숭아는 3년, 밤도 3년, 감은 8년이라는 말이 있죠. 또 제가 어렸을 적에는 어른들이 유자 같은 바보놈이라고 말을 하곤 했죠.
자 같은 바보는 유자는 사실 바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16년이나 걸리니 그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의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3년 걸리는 것은 3년 걸리고 8년 걸리는 것은 8년이 걸립니다. 만약 16년이 걸린다면 어쩔 수 없이 16년을 기다려야 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씨를 심어서 부자라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부자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것이고요. 10년 걸리는 것은 10년 걸리니까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겠죠? 10년을 어떻게 기다리느냐고요? 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해서 전국 각지를 이곳저곳 둘러보는 편인데 사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둘러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이 즐거운 거죠.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부자가 되는데 10년이 걸린다면 그 10년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즐기면서 하면 됩니다. 즉, 여기저기 구경도 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정이 결코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년 뒤에는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중에는 당장 부자가 되고 싶다, 내년에 부자가 되고 싶다 하며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다간 감언이설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물론 젊어서부터 남들보다 빨리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면 깊이가 느껴지지 않죠.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들이 진정한 성공을 얻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란 여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과정을 하나의 성공이라 여기며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을 거머쥔 사람만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성공을 손에 넣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형이죠. 성공을 손에 넣었다면 다음 목표를 향해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즉, 성공이라는 이름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삶에 있어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10년 뒤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계속 걸어가세요. 4강은 기회. 성공은 머리가 아니라 눈과 발로 하는 겁니다. 운은 실력보다 힘이 셉니다. 아시다시피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1이 딱 한 번만 나오냐 하면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 연속으로 1이 나오게 하려면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카지노에서 돈 버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업이 더 좋아지거나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리본 체조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 당시 외모가 아름다운 선수와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가 경합을 벌이고 있었죠. 기량 면에서는 분명 외모가 아름답지 않은 쪽이 좀 더 뛰어났는데 결국은 아름다운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은 실력 있는 선수가 우승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주위로부터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친절한 대우를 받아왔을 겁니다. 당연히 좋은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을 테죠. 한마디로 오늘은 운이 좋구나 라고 느끼는 날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는 운이 좋은 별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식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겠죠. 이런 사람은 중요한 승부에서 커다란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승부에 강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대체로 평소에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은 힘이 셉니다. 실력보다도 더 세죠. 왜냐하면 실력은 인간의 힘이지만 운은 하늘의 힘이기 때문이죠. 지는 쪽 입장에선 분명 저 사람보다 내가 실력이 좋은데 왜 지는 거야 하고 푸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건 상대방과 당신의 승부가 아니거든요. 운 좋은 사람과의 승부는 곧 하늘과의 승부이고 인간이 하늘을 이기기는 정말 힘든 법입니다.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로 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 1순위에도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요. 장사하는 집안에서 자랐기에 장사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사업 수완이 특별히 뛰어났다는 것은 아닌데도 일본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입니다.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묻겠죠?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나는 운이 좋다 였습니다. 왜 이 말이 입버릇이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치기를 한 다음 에이 띵띵띵 하고 욕설을 내뱉는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물으면 그 또한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이처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입 밖으로 습관처럼 내뱉게 되는 말이 바로 입버릇입니다. 운이 좋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저의 버릇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 건 아니고요. 무의식적으로 운이 좋다는 말을 하다 보니 어느새 행운이 끊임없이 밀려와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그저 운이 좋다 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운이 나쁜 사람이란 스스로를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구분은 이처럼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세요. 석가모니는 인간을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첫째, 이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고, 둘째는 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고요. 셋째는 이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넷째는 이 사람은 없는 쪽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다섯째는 이 사람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5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관계가 나빠져서 누군가를 흉기로 찌르거나 죽이는 사건이 가끔 보도되는데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친구나 애인 혹은 부부, 즉 이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여겼는데 나중에 가서 돌변하여 끔찍한 사건이 터지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 둘째 유형에서 셋째 유형, 즉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사람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자신의 험담을 했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짓을 해서 그렇게 변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서로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간다 해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을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넷째 혹은 5째 유형처럼 이 사람은 없는 쪽이 좋겠다
이 사람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주변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나는 과연 어느 유형의 사람인가를 틈틈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경영자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네 회사가 없어지면 곤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또 당신네 회사가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늘 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손님으로부터 이 가게는 있든 없든 상관없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장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가게는 없어도 괜찮아. 그 회사는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까지 들으면 그때는 끝장입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로부터 자네가 그만두면 곤란해. 자네가 회사에 있어줘서 정말 도움이 되네. 이런 말을 들어야 오래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가 없어져서 동료나 상사를 곤란하게 만들어야지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컨대 고객 관리 데이터를 조작해서 자기만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제가 이런 말을 해봤자 설득력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짓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카모니가 말한 사람의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인 이런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면 몸이 아파 회사에 나올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직장 동료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금방 알 수 있도록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저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1등이 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항상 손님뿐 아니라 인연이 닿은 모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자 최고의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일 처리를 하면서 실수가 없을 때 프로라 합니다. 제가 회사를 창업했을 당시 우리 사회는 학력 사회였지만 지금은 예전만큼 학력을 중시하지 않죠. 이제는 실력 중심의 시대니까요. 저는 여기서 실력이란 곧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빠르게 일 처리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니 좋지 않다라며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일을 천천히 하면 과연 실수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빈둥거리며 일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합니다. 사실 프로의 세계에는 실수라는 게 없습니다. 빠른 일처리와 실수 없는 일처리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세트입니다. 어떻게 빠르게 일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실수가 없을 수 있느냐고 따질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인간은 해내고야만 합니다. 예컨대 설계사에게 점포 설계를 의뢰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즉 먼저 즉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의뢰가 들어오기 전부터 설계를 생각합니다. 음식점이라면 이런 설계가 좋다라든가 도서관이면 저런 설계가 좋다라든가
하는, 즉 사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셈이죠. 반면 그 자리에서 금방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평소에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따위의 소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한 달 동안만 생각하게 되죠. 이러니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는 아이디어의 질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뜸을 들여 한다는 것은 결국 평소에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의뢰받고 나서야 생각해낸 설계와 이전부터 오랫동안 생각해온 사람의 설계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시간을 들이고 뜸을 들여야 결과가 좋다라고 우긴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시간을 오래 끌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권세 있는 집안에 실력 없는 자식들이 그런 말을 곧잘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더 빨리 일을 해치워 버릴 테니까요. 자신이 실력이 없다는 사실이 들통나는 게 싫으니까 남들에게 시간을 들여 천천히 해라 따위의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기득권 계층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지어낸 말을 믿지 마세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속도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2배로 일한다는 각오로 일의 속도를 올리기 바랍니다. 다만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2배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꼭 주위에서 자네 요즘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야? 하며 압박을 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러한 압박은 맞바람입니다. 맞바람이 왔다고 해서 속도를 줄이지 마세요. 그럴 땐 오히려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와 마찬가지죠. 비행기는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이륙하는데 맞바람을 받았을 땐 엔진을 분사시키죠. 이때 상승 기류라는 것이 생겨서 비행기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주위로부터 압력을 받았을 때 속도를 낮추면 상승 기류가 생기지 않죠. 압력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웃는 얼굴로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하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